네, 일요일이라서 제가 또 저를 공부시키는 일을 합니다. 샨티 출판사고요. 샨티 출판사 브레이킹 138페이지. 생존하는 삶과 창조하는 삶. 앞에서 환경, 몸, 시간을 초월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일부러 글쓰기 작업을 예로 들었다. 글을 쓸 때 우리는 단어를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창조성은 그림을 그릴 때나 악기를 연주할 때나 혹은 선반에서 나무를 켤 때도 발휘되고 몸, 환경, 시간의 구속을 깨는 여러 가지 음식 활동, 투자 활동, 다른 활동을 하고 있을 때도 발휘된다. 이미 알고 있던 나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육체로 살다가 법체로 사는 것, 세계나로 살다가 공예나로 사는 것이 왜 어렵게 느껴질까? 원치 않던 과거나 두려운 미래에 초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맞추고 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속에서 그 생존 모드에서 살아가고 있다. 건강에 집착하든 대출금을 갚고 싶던 혹은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 있든 간에 우리는 공예나로 사는 것보다 생존 모드인 세계나로 사는 그런 생존 모드의 중독적인 마음 상태에 훨씬 익숙하다. 그렇게 공예나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삶과 세계나로 생존하는 삶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여기서도 그 둘의 차이를 다시 간략하게 짚어보자. 숲에서 만족스럽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사슴 한 마리를 떠올리면서 생존 모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보자. 이것이 사슴에게는 완벽한 균형 상태라고 해보자. 하지만 사슴이 사자와 같은 외부의 위험을 감지한다면 사슴의 몸은 곧바로 투쟁이나 도망과 관련된 신경계에 불이 켜지게 된다. 이 교감신경계,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환경의 위험에 대비해서 몸을 각성시키는 이 교감신경계는 자율신경계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자율신경계는 소화, 체온 조절, 혈당 수치 조절 같은 몸의 자동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사슴은 자신이 감지한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몸을 화학적으로 변화시킨다. 몸이 화학적으로 변화가 된다. 교감신경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동원하기 위해 부신을 활성화시킨다. 만약 코요테 무리가 사슴에게 달려들면 그 부신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써서 달아난다. 사슴이 민첩하게 도망한다면 위협은 이내 사라질 것이다. 사슴은 다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내부의 균형을 회복한다. 인간도 이런 똑같은 신경체계를 갖고 있다. 위험을 감지할 때 사슴의 경우와 똑같이 교감신경계가 켜지고 에너지가 동원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적응 반응은 인류가 초기 역사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협하는 포식자나 환경에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우리의 동물적인 특성 덕택에 인간은 하나의 종으로 진화할 수 있었다. 생각만으로도 일어나는 스트레스 반응. 우리 인간과 이 행성의 공동 생활자들인 동물들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몸의 화학적인 균형이 깨지면 그때마다 스트레스 반응이 켜진다. 스트레스 반응은 몸의 균형 상태가 깨졌을 때 몸이 어떻게 자동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는지를 보여준다. 셀렌게티에서 사자를 보았을 때 가게에서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옛 애인과 마주쳤을 때 고속도로가 꽉 막혀 회의에 늦을까봐 조바심이 날 때 우리는 그 같은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스트레스를 느낀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생각만으로도 투쟁 또는 도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두 번째 화살이죠. 그 생각은 꼭 현재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심지어 뇌 속에 박혀있는 불쾌한 기억을 다시 꺼내기만 해도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늘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킬 만한 미래의 경험을 예상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그런 경험을 기억해내고 있다. 즉 우리 몸은 미래가 아니면 과거에 가 있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장기적인 스트레스로 만들고 있다. 한편 동물들은 스트레스 반응을 그렇게 자주 또는 쉽게 일으키지는 않는다.
두 번째 화살을 잘 맞지 않는다. 행복하게 풀을 뜯고 있는 사슴은 두어 달 전 코요테에게 쫓겼던 때는 고사하고 바로 몇 분 전에 일어난 일조차 생각하지 않는다. 수시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면 건강에 해롭다. 어떤 유기체도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감당할 수 없다. 어떤 생물도 매일매일 비상 상황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 스트레스 반응을 끄지 않으면 자기 몸은 서서히 고장나기 마련이다. 실체적인 위험이건 상상 속의 위험이건 그로 인해 매일 투쟁 또는 도주 반응을 보인다고 해보자. 심장은 벌떡벌떡 뛰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혈액을 전신으로 뿜어낼 것이다. 몸의 항상성이 깨지고 신경계는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멀리 도망칠 수도 없고 상대를 흠신 두들겨 패줄 수도 없다. 결국 심장이 하루 종일 과다하게 뛰도록 만들 뿐이다. 계속 이런 식이라면 아마 고혈압이나 부정맥에 걸릴지도 모른다.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동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에너지를 외부 환경의 어떤 사건에 쏟아붓고 나면 몸속 내부 환경에 남는 에너지는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면역체계는 성장과 복구에 쓸 에너지의 부족 현상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감기든 암이든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면역계통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에너지가 그런데 써버렸으니까요. 동물과 인간은 둘 다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인간은 그 충격적인 상황을 다시 경험하고 또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번째 화살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쏜다는 점에서 동물과 다르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의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은 왜 그렇게 해로운가? 화학적 균형이 자주 깨지면 그 불균형 상태가 표준이 되고 만다. 결국 우리는 질병을 얻어 고통스러운 유전적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유는 명백하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분비된 호르몬과 화학물질이 유전자 일부를 잘못 조절해서 그것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특정 유전자의 단추를 누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황에 잘 적응한 유익한 생화학적 반응, 도망이나 투쟁 그런 것이 이제는 상황에 부적응한 해로운 반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예컨대 사자에게 쫓기고 있던 원시인의 경우에 스트레스 반응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것이었다. 첫 번째 화살에 대한 경계는 필요한 것이었다. 이는 상황에 잘 적응한 경우이다. 그러나 승진 문제로 미리 가슴을 졸인다든지 경영진에게 보여질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한다든지 입원해 있는 어머니를 걱정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진다면 우리는 사자와 쫓길 때와 똑같은 화학물질을 평상시에도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황에 부적응한 경우이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비상 상황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 내부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투쟁 또는 도주 반응에 다 쓰고 있다. 이를 위해 몸은 생명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를 면역계, 소화계, 내 분비계 등으로부터 가져와서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도록 근육으로 보낸다. 그러나 원시시대가 아닌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반응은 자기의 잠재 능력을 갉아먹기에 오히려 해가 된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잉 생산은 분노, 두려움, 질투, 증오와 같은 감정을 일으키고 공격, 낙담, 걱정, 불안 등의 느낌을 유발하며 통증, 고통, 슬픔, 절망, 우울 등의 경험을 야기한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에 사로잡혀 많은 시간을 보낸다. 과연 모든 상황이 그렇게 부정적이기만 할까? 결코 그렇지 않다. 스트레스를 예상하며 살거나 기억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시 경험할 때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이 더 커지는 것이다. 두 번째 화살이죠. 우리의 생각과 느낌은 대부분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반응이 켜질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세 가지에 집중한다. 몸을 챙겨야 돼. 몸이 재산이야. 두 번째, 이 환경은 나한테 위험해. 어떤 다른 환경으로 갈까? 세 번째,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몸, 환경, 시간에 자기를 가둬버린다. 생존 모드의 삶이 우리가 몸, 환경, 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이다. 생존 모드가 촉발하는 스트레스 반응과 호르몬은 우리로 하여금 몸, 환경, 시간에 집착하게 만든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을 더 물질적이고 더 육체적인 존재로 한정짓게 되며 점점 덜 영적이고 점점 덜 의식적이 되어간다.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자가 되어간다.
습관적으로 외부 환경 속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게 된다. 결국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의 몸 안에 국한된다. 몸 안에 방출된 화학 물질은 외부 환경에 관심을 두라는 신호를 보낸다. 내가 소유한 것, 아는 사람, 가야 할 장소, 직면한 문제, 싫어하는 머리 스타일, 신체 부위, 몸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외모, 주어진 시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하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한다. 생존 모드의 삶은 현실의 99.999999% 대신 0.000001%의 집중되도록 만들어 사주에 묶이고 운명에 묶이고 습관에 묶여서 살게 된다. 여기까지만 딱 하면 정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생존, 누군가로 산다는 것. 우리는 대부분 자신을 somebody, 우승택, 난 누구, 난 장남, 나는 큰딸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나의 진짜 모습은 그런 당신의 환경과 몸과 시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난 지금 벌써 60이 넘었는데 70이 넘었는데 80이 넘었는데 나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거 당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죽으려면 내일도 죽고 안 죽으려면 50년 후에도 안 죽는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열애장의 지성과 연결된 하나의 의식이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열애장의 지성과 연결된 하나의 의식이다. 의식체, 법체, 비육체적 의식체. 비육체적 의식체가 기회생에 몸받은 우승택을 갖고 놀아야지. 기회생 우승택이 건방지게 비육체적 의식체를 모르고 지 몸으로 살면 업대로밖에 못 살죠. 그렇게 내가 누군가가 되어 생존 모드로 살아가면 진정한 나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점점 우주적 지성의 장에서, 열애장의 지성의 장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분리된 자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의 충격을 받으며 살수록 더 많은 화학물질이 분비되고 그 많은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에 중독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버린다. 만약 자신을 그렇게 오직 물질적, 육체적 존재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육체적 감각으로 자각한 것만을 자기라고 여기게 된다. 자신의 현실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감각을 사용할수록 그 감각한 것으로 현실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자 노력하는 뉴턴주의자 사고방식에 빠지게 된다. 현실에 대한 뉴턴 모델의 모든 것은 결과를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어떤 것에 항복하기보다는 현실을 버티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것뿐이다. 양자 모델에 따라, 열애장 모델에 따라 현실의 모든 것을 에너지로 정의한다면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에너지 존재로 경험하기보다는 물질적 존재로 경험하는 것일까? 생존 지향적인 감정은 낮은 주파수의 에너지 혹은 낮은 에너지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느린 파장이며 따라서 우리를 더 물질적 상태에 머물게 한다. 우리는 더욱 무겁고 농밀해지며 형체를 띠게 된다. 에너지가 우리를 더욱 느리게 진동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몸은 에너지보다는 형체에, 마음보다는 물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시적 생존 모드를 억제하고 중독에서 벗어나면 에너지는 더 높은 주파수를 띠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몸에 덜 묶이게 될 것이다. 몸이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에너지를 몸에 덜 묶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에너지를 몸에서 열애장으로, 몸에서 양자장으로 해방시킬 수 있다. 고양된 감정은 우리를 좀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근원에 더 가깝게 끌어올린다. 그때 바로 우리는 우주 지성과 연결됨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이제 회음부에 있는 첫 번째 1번 차크라, 2번 차크라, 3번 차크라, 4번 차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생식기가 있는 그런 욕망 경쟁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배꼽이 있는 뭐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의심. 그 다음에 이제 시- 위쪽에 있는 화, 증오, 판단. 심장 쪽에 있는 사랑, 머리 머리 쪽에 있는 더 높은 사랑. 이렇게 이제 거친 파도에서 잔잔한 파도로 세밀한 주파수로 올라오는 거죠. 네, 일요일 여기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공부 정말 아주 중요한 건데 몇 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